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임기를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서 국내 정치판에 링에 오를 예정인데요. 네. 46년 외교관의 옷 대신에 정치인의 옷 입은 것으로 이제 보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반기문 총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 말씀을 이제 잘 해석을 해서 들으시면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제 나이가 지금 내년에 되면 73살이 되는데 건강이 받쳐주는 한은 제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는데 국민이 없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정당이 중요하고 무슨 파가 중요합니까? 무슨 비박 친박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한지 저는 알 수가 없다. 네,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권력 의지를 드러낸 발언은 이전엔 한 번도 없었다는 평가였는데, 근데 링에 오르자마자 혹독한 검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박연차 게이트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이름이 다시 나왔는데요. 시사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이죠. 박연차 태광실험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23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를 건넸다는 진술을 옛날 검찰에서 했다. 2005년도에 그 당시 이제 반기문 외교장관 시절이죠. 예, 그때 이제 박연차 회장은 베트남 명예 총영사로 있을 때고 네. 베트남 외무장관이 이제 방한을 한 그때가 있었는데 그 한남도 내 그 외교장관 공간에서 만나기 좀 전에 박연차 회장이 미리 가서 20만 달러를 건넸다. 그리고 2007년에 또 3만 달러를 건넸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인데 이 박연차 회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월 달에 이제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가 2009년 한 5월 달쯤이니까 2년 차네. 예, 그러니까 한 2년 지났을 때인데 이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그걸 이슈화시키지 않고 그냥 덮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인데 네. 사실은 이게 박연차 회장 그 조사 당시에도 루머 비슷하게 약간 그런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근데 이번에 보면은 사정당국 관계자 또 박 회장의 변호인, 박 회장의 측근 이렇게 한 2명에서 3명 정도의 취재원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고 네. 모르겠습니다. 금액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 후속 보도가 또 비슷한 보도가 SBS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등등을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저희 채널A가 검찰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박연차 회장이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반 총장에게 2억 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 중수부가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던 반기문 총장, 국제적인 파장이 우려가 돼서 이걸 덮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출신으로서. 그게 원래는 이제 그 수사 어떤 그 라인을 보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네. 2009년 3월에 박연차 게이트에 수사를 합니다. 그 대검 중수부에서. 그런데 또 요행이도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중수 1과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 실무적으로 수사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홍만표 변호사가 그 당시에 수사기획관하고 대검 중수부장이 이인규 변호사 이인규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이 중수 1과정을 하면서 뭐 밑에 검사가 조사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겠죠.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 5월에 20만 달러를 줬고 박연차 씨가 그리고 2007년도에 3만 달러를 줬다고 한다면 네. 그걸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의도적으로 조서에 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박연차 씨가 그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결과적으로 보고라인에 보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홍만표 수사기획관, 이인규 중수부장한테 보고됐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총장이나 장관한테 다 이게 보고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진술을 박연차 씨가 정말 했다고 한다면 이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범죄로 따지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죠. 물론 공소시효는 완성이 됐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박연차 씨가 지금 나는 돈 준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준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공소시효가 완전히 지나버렸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사실 뭐 2015년에 끝난 거죠, 공소시효는. 그렇죠. 네. 졌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자체는 사실 반기문 총장이
지금 대권에 가겠다는 어떤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피력한 뒤에 이제 첫 번째로 한 실험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덕과 청렴 속에 이건 뭐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 후속 보도가 나온 게요. 이 박연차 회장의 여비서 다이어리에 실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이 2번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옆에 돈을 준 액수가 써 있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저기 돌아가신 김영한 그 비망록이요? 비망록, 임정조석 비망록 또 사실은 그거 개인의 어떤 상상력에 근거해서 기록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발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것은 이제 박연차 씨 스스로의 진술이 아니라 제3자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갖고 있는 객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이 일단 이제 공소시효를 지났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있었다고 해서 되물어봐도 사실 이건 조직적 은폐가 아니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것이 진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어떤 대선 출정식의 이른바 제대로 된 그 객관적 검증의 주제냐? 네. 아니면 단순한 때가 되면 등장하는 이른바 마타도의 하나의 어떤 그 근거냐. 하나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될 네. 것이고요. 물론 반기문 총장은 검증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다른 더 결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진실 게임에만 빠져들게 하고 특히 서로 간에 주고받기식만 핑퐁만 하다가 말 그런 주제여서 오히려 좀 제대로 된 검증 주제가 좀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반 총장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 거고 우리 대선 구도에 앞으로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봐야 되는데 네네. 이제 대선이 시작됐구나라는 느낌은 들죠. 왜냐하면 네. 뭐 여의도에 있는 각 캠프들이 대선 임박해주면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한 정보를 얻기에 현안이 시작하죠.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역대 대선이 우리가 뭐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선거를 했냐.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상대 후보의 약점, 치부를 덜쳐내서 뭐 각종 네거티브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본 게 반 총장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반 총장의 대응이 굉장히 빨랐다. 네. 적극적이었어요, 굉장히. 굉장히 빨랐다는 건 네. 뭐겠습니까? 대권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출마하지도 않을 바에는 이게 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동잎이 한 입 떨어지면 천하의 가을이 오면 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박연차 갑자기 이제 잊혀졌던 박연차 회장과 예. 또 다이어리가 나오고 20몇만 불 시사전을 보도가 나오고 사실 여부에 알 수 없지만 제가 정치 논평하는 입장에서 대선이 빨라졌지. 대선 시즌이 대선이 12월이 아니고 한 5월쯤으로 예상되지. 네. 이런 느낌을 갑자기 이제 받게 되는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누구한테 듣기에는 박연차 회장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했는데 예. 박연차 회장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런- 하는 중인데. 예, 어쨌든 자기 대선의 시계가 좀 네. 빨라졌다는 네.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보도는 뭐 그 박연차 회장이나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죠. 네. 보도 내용 자체가. 그렇지만은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언론 얘기를 보면 네. 예.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어쨌든 모른다. 예,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맥락을 본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 뭔가 그 당시에 이런 진술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 SBS 보도처럼 5만 달러가 됐든 얼마가 됐든 뭔가 어쨌든 반기문 총장과 돈과 관련된 부분이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구나.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뭐 조직적인 은폐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대한민국이 배출한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인데 네. 이 수사다 보니까 이름이 나왔고 돈 받았다는 이름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2년 차인데 이것을 터뜨리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굉장히 부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동잎이 떨어졌으니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도 발빠르다쳤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3자 대결을 했어요. 네.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이 세 명을 두고 3자 대결을 했더니 문재인, 반기문 이 두 사람이 오차 범위 내에서 38.5, 37.6이 나왔고요. 박빙이네요. 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14%. 어떤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론조사가 짧게 매주 말씀해 나오겠지만 예. 뭐 지금 큰 의미는 참고사항인데 어쨌든 놀라운 것은 반기문 총장이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박빙의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네. 그만큼 보수 진영의 후보가 없다 뭐 이런 것을 반영하는 네. 조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자, 반기문 총장 얘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